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뭡니까 아줌마 쇼를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률이 잘 나오고 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KTX를 타고 오니까 추석이어서 그런지 여러 때 같았으면은 뭐 휴가 때라든지 평상시에도 보면은 KTX가 꽉 차거든요. 빈자리가 없는데 추석을 앞두고 그죠? 한 주 미루는지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추석에 그죠? 이 주식 그죠? 누구한테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조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조상님께 차례를 잘 지내서 그죠? 한번 대박을 맞아보는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오늘도 뭐 여전히 편안하게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그죠? 이 주식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금에 대한 뭡니까 한계만 없다면 사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죠? 힘드십니다. 뭐 대출하시고 그죠? 그러면 또 이거 뭐 대출금 이자금 내야 되고 뭐 빌리고 이러면 복잡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정말 여유 자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보다 투자 뭡니까 승률이 절대 낮지 않을 겁니다. 주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시간과 여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금이라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10% 수익 내면은 5년이면은 30억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돌리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투자 금액을 자꾸 굴려서 이렇게 불어나게 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잘 나타나 있죠.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뭐 오늘도 뭐 제가 오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듣고 왔는데 정부에서의 어떤 뭡니까 법무부 장관을 내정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스카이캐슬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탁 멘트를 날리니까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쳤죠. 그죠? 바로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하고 월요일날 메가MD, 메가스타디 이런 종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림교육이라든지.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자금으로 그죠?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세요.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죽겠다 했지만 시장이 물론 빠질 때는 거침없이 이래 빠져 있지만은 빠지고 난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떠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이 조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수급이 되는 종목을 사셨다 하더라도 절대 자르거나 이러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올라와서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주들도 그와 같은 어떤 시장의 맥락을 이렇게 만들어 줬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와 연관성이 있게끔 이 대선주들도 많이 움직여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주라는 거는 이번 주 시장에 이제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선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역대 대통령들을 20년 넘게 제가 시장을 봤으니까 그 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전부도 있을 거고 김대중 대통령 전부도 있을 거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죠? 이런 어떤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과정을 올 때 그 대선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참 재밌었다라는 거죠. 뭐냐? 특징이 뭐냐?
물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될 그 당시는 가능성이 있는 대권 주자에 대해서 배팅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떠냐면은 가능성이 낮은, 그죠? 그런 어떤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 그 현재 이번 주 화요일부터 움직였던, 그죠?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화천기계, 그죠? 이런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이 조국 관련한 이런 종목으로, 뭐 어제는 또 이제 그 화천기계가 힘이 살짝 빠지니까 덕성이라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나오기 시작했고, 또 뭡니까? 처음에는 YBM넷이 상한가를 치면서 이 YBM넷이라든지, 그죠? 뭐 풍강이라든지 흥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유시민 관련한 종목인데, 그 유시민 관련한 종목은 본인이 나는 대통령을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테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대권 주자의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향. 그러니까 아침에 YBM넷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혜양조도 따라가고 이 종목들이 따라갔지만 갑자기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딱 치면서, 고려산업은 뭐냐면 야권의 홍정욱 관련한, 그죠? 요런 어떤 종목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1탄, 2탄 이제 5월달에 올려놨던 종목들이 지금 보면 다 빛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죠? KNN이라든지 이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딱 치니까 디지털 조선이 같이 따라가면서 YBM넷이 탁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특정 주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이면 이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YBM넷이 상한가가 풀어지면서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딱 잡아주는, 그죠? 오늘 또 걔가 딱 패턴이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화천기계가 눌림 잡았던 그런 모양으로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월요일날, 그죠?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것만 나왔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보면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월드라든지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차트들이 그렇게 썩 뭐라고 할까요? 뭐 예쁘지 않고, 그죠? 이 요즘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이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당기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주들이 그날 보면은 뭐 이낙연 관련한 종목도 또 뭐 에이텍 관련한 뭐 또 이재명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막 시소를 타면서, 그죠? 그 대부분 보면은 그 전자에 움직였던 것처럼 그 전 정부가 움직였을 때도 야권의 주자들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약간 야권 성향에 있는 종목을 일단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소를 막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선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시장의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은 시장이 맞춰주는 거. 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그와 관련성이 있게 만들어져 있던 반도체 소재 관련한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이 한 차례 시세를 발휘하고 난 이후에, 그죠?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지지라인을 이렇게 형성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 불화수소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 보면은 특징적으로 그 동진세미캠을 그 죽을 자리에서 딱 살려줬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보면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뭡니까? 계단식 레벨업을 하면서 어제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려놨고 지금 보면은 추세선을 살려줬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향후에 제가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장수를 하려면 오래 살려면 이 두 가지를 딱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호흡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길게 해야 된다는 호흡을 너무 헐떡헐떡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담감이 가겠죠. 그죠? 이 폐라든지 이런 데서 호흡을 좀 길게 한다는 건 뭐냐면 숨을 들으실 때도 이렇게 깊이 들으시고 뱉을 때도 이렇게 이런 호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너무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그죠? 그 헐떡거리면서 그거를 못 잘라서 그죠? 발부둥 치고 그랬던 불과 한 달 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장 나라가 망할 듯이 그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뭐 10월 위기설 그죠? 그런 우리가 이 위기설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져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또 지금 10월 위기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은 온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체온은 인간의 체온은 36.5도입니까? 그죠? 이게 정상 체온인데 사람이 체온이 너무 낮아도 30도가 떨어지면 죽고요. 체온이 너무 높아도 42도가 넘어도 죽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냐, 그 젊은이들의 뭐 끓는 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36.5도보다 약간 체온이 높습니다. 한 37도 정도 되죠. 뼛속에 있는 피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왜 나이가 드시면 왜 피가 뜨거워지지 않는가는 여러분들의 손발을 보면 압니다. 손발이 뜨거운 사람은 아직도 뭡니까? 피가 끓고 있는 정열적인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손발이 차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건강을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피가 뭡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수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좀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끓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팔랑귀가 되면 안 된다고. 막 시장이 지금 불과 한 달 전을 생각해 보라고. 죽는다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도 종목은 살아있다. 그죠? 지금 작은 돈으로 충분히 이렇게 계속 빠른 순환을 시키면은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제가 오늘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테마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애들은 어떻냐? 그럼 죽느냐? 안 죽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런데 이 사이클을 타는 애들은 어떠냐면은 이런 나와 있는 뭐 교육주라든지 지금 보면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대선주라든지 뭐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에칭가스라든지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 일본 소재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수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좀 이렇게 좀 차분히 끌고 갈 만한 이런 어떤 패턴의 흐름들이 뭐가 나오고 있느냐면은 5G 관련한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IT 쪽이죠. 그죠? 5G는 뭐 모든 그거의 근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속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KMW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이 KMW 같은 경우도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그것이 오늘 제가 뭐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그 상승한 종목이 어떠냐면 5일선을 하루 살짝 깨고 그죠? 오늘 바로 그 5일선을 당겼거든요. 가격대가 7만원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렇게 베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이 5일선을 쉽게 깨지 않고 깼다 하더라도 어떠냐면
바로 또 살리는, 그죠? 이 5G, 그러면 이 5G가 KNW라든지, 이게 그 끌고 가면서, 지금 또 뭐, 머큐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에팔텍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월선을 타면서, 만약에 월선이 깨지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계단식의 어떤 상승 흐름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5G 관련한 종목들, 오늘 뭐 전파 기지국이라든지, 그죠? 이 5G가 나오면서 또, AI 관련한, 인공지능 관련한, 그죠? 오늘 오픈베이스, 그죠? 어제부터, 링네트, 그죠? 이래들 그런 같은 과 애들이 이렇게 또 나와준다라는 것들은 과거에 움직였던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작업이, 그죠? 어떤 시작되고 있는, 시장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가 나오면서 가지가 만들어지고, 옛날에 써먹었지만 또 나오는, 그죠? 이런 패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이, 그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아직 고개를 확 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10월달, 그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한중, 그죠? 뭐 어떤 무역, 무슨 체결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뭐 좀 있으면 이제 춘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 추석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좀 대명절의 하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이 추석이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춘절이 지나고 나면은 걔들이 10월달이 아주 우리의 그 명절만큼, 그죠? 10월 1일부터 해서 뭐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꼬징제라고 해서 국경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애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2016년도 이제 그 좀 발길을 끊었던 이 중국, 중국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서히 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한국 상품에 대한 상당히 이 호감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애들은, 우리가 사는 생활 구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온돌방을 쓰지만 걔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는 생활 방식은 서양식이고, 동양과 서양이 접목되어 있고, 그죠? 19세기와 21세기가 접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애들이거든, 나라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뭘 하겠느냐, 그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도 이 여성들의 어떤 뷰티, 아름다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애들도 이 외모에 대해서 많이 이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이 뭐 10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멀리 볼 때는 5G도 그렇지만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에이블CNC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이런 뭐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죠?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차분히 하반기에는 좀 보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과 이제 앞으로 조금 그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했으면 좋을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